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참 좋은 데 사시죠? 완전히 와인 컨트리인데. 참 미국을 다녀보면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은 왜 오셨어요? 미국은 왜 오셨죠? 저희 아버지가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원망을 한 30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국민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거기 연합회 청소년 부장 하시느라고 제가 좀 대우를 받았거든요. 국민학교 때. 한국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아이들도 좀 이렇게 조심하게 대해주고. 전 몰랐어요. 커서 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연합회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 수의실 옆에 있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보면 딱 알아보고, 또 저희는 또 어렸을 때 끼리끼리 놀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예, 뭐 초등학교는 좀 가보지도 못했어요. 예? 예? 정말 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은. 예. 어유 박사님 역시 나이가 좀 드셨네요. 와, 소학교? 그럼 뭐 중학교는 뭐라 그래요? 그럼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서울 36 국민학교.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다녔거든요. 그때 연합회장 아들, 총무부장 아들, 어떤 부장 아들, 어떤 부장 딸, 위생병원장 아들 이렇게 가지고는 그냥 한 대여섯 명 그렇게 몰려다니니까 그때 참 좋았는데 미국을 딱 오니까 그냥 완전히 저기 뉴욕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왜 오셨어요? 여러분 잘 살려고 오셨잖아요.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왔을까요? 전도요? 아유 한국에서도 전도할 일은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프라임에 오셨어요 미국을. 그것도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전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 파악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도 잘 살려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은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글로 쓰기를 우균아 너도 빨리 정리하고 미국을 오너라 이렇게 글을 쓰셨대요. 편지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미국을 딱 와서 오니까 수도불 꼭지를 트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고 밤에는 추운데 히터가 나오고 밖에 나가면은 차를 타고 들어가면 가운데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나라 같아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또 저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말이라고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셨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내 맞았어요. 저는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잘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살려고. 저희 아버지는 어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오시자마자 한 1년 동안은 힘드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느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성격이 좀 변하고. 그러다 1년 후에 이제 흰셀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또 미국 목회가 또 한국 목회하고 다르거든요. 여기 미국 교인들은 목사 알기를 이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아시는 거지만 교인들은 몰라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대우가 달라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잘 살고 싶으면은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환경을 확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나마도 대부분의 저희 교포들은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는 그 환경이 더 나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뭣도 모르고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간 사람도 있고 브라질로 간 사람도 있고 여기 센트럴 아메리카로 간 사람도 있고 유럽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싶고 이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세상 바꾸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자신을 바꾸는 거거든요. 제 신체. 예. 우리 내가 사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운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동 박사님 뭐 옛날부터 그냥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리타일 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매일 운동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운동을 안 하죠? 예? 운동을 그 열심히 하면은 한 4, 5년 더 오래 살거든요.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유전 한 5천 개가 작동이 바꿔진다고 합니다. 한 5천 개 유전이 그만큼 그 활동력이 좋아지고 우리 두뇌 안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운동. 근데 운동 왜 안 하세요? 운동하세요. 근데 운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제가 의사인데도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일주일에 3번 운동하면은 제가 뭐 한 에버리지입니다. 일주일에 3번. 그것도 아주 그냥 기회를 잘 타가지고는 일 끝나고 나와가지고는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가서 그냥 한 바퀴 뛰어요. 자, 한 3마일 뛰는데 3마일 뛰면 한 25분,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금방 갔다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요. 일주일에 바쁠 때는 뭐 귀찮을 때 제가 바쁘다 그러지만 귀찮을 때는 한 2번. 그다음에 웬만하면 한 3번 하는데 그래봤자 1시간 반이에요, 제가. 요새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주라고 5시간도 좋지만 그 정도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지 우리가 혜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럼 세상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무슨 방법이 또 있냐면은 직장 생활을 바꾸면은 또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사는 환경이 제일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배우자를 바꿔버리면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마 뭐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이혼을 해버리면은 세상이 바꿔지고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전 모르니까 해보신 사람 있어요? 저는 이혼을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후회가 되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우리 자신도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바꾸려고 했다가 더 화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3가지라고 그러는데 3번째는 무엇일까요? 3번째 바꿀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저희가. 제가 지금 학교를 27년 다녔고, 그 다음에 의사 노릇을 지금 18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뭐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는 꼬박꼬박 하루에 한 2시간, 아니면 저 시간이 있으면 뭐 4-5시간도 책을 보고 뭐 이런 내용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매일. 뭐 신형걸 하면 또 주위에서 알아주는 게 노력화로 제가 좀 인정을 받거든요. 저는 뭐 골프도 좋아하고, 그래서 골프를 연습하면 너무 무식하게 연습을 한대요. 옆에서 사람들이. 무식하게 연습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 재미있어 해요.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이 두뇌에서도 많이 책을 보고, 또 이 통증에 대해서 또 연구를, 책을 제가 거의 매일 보거든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환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하나는 중요하더라고요. 요거를 하나 바꿀 수 있으면은 그것이 첫걸음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만은 좀 부드럽게 좀 유연하게, 플렉서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렉서블이 무엇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 지조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근데 제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만은 지조가 없어야 돼요. 막 바꾸세요, 그냥. 상황에 닥쳤을 때 막 바꾸세요. 그리고 이 자기 생각 바꾸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심리학자들의 사람들을 치료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제 분야는 심리학자들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심리학자들을 이렇게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환자를 치료를 못해요. 의사 허락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도 자기 마음대로 환자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인슈런스에다 청구를 못합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좋은 환경에 삽니다. 이 환자들이 심리학자에서 치료를 받고 싶고, 물리치료사, 또 아큐펑처, 또 카이로프락틱, 인슈런스에서 돈을 받고 혜택을 받기 원하면은 저를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3년 반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 다들 안식교인들은 채식을 하고 또 건조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기억력이 다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이거 제 노트 체크 안 하고 그냥 와서 똑같은 말 했다가는 욕먹어요. 제가 노트를 보고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환자들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그때 했냐면은, 미국에서 죽는 이유 3가지,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첫째는 심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75만 명이 죽어요. 하트어택. 그 다음에 2번째는 암이에요. 그것도 malignant cancer, 죽을 암 있잖아요. 그 한 1년에 한 50만 명이 죽고 있거든요. 3번째 이유는 의사를 찾아가지고 합병증으로 죽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25만 명이 죽고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따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4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에스티메이트는 100만 명으로 나와요. 1년에. 그것도 의사한테 직접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죽는 사람 숫자만 따져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의사를 봐가지고 간접적으로 죽는 사람이 또 많아요. 예? 나도 모르게 이 현대 이 의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 수도 없어요. 근데 죽지는 않지만 거기에 해를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못됐어요, 사실. 이 몹쓸 이 프로페션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의사를 안 가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만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이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현미밥이 더 몸에 좋은가요? 아니면 백미밥이 더 몸에 좋은가요? 왜 이런 말을 제가 꺼낼까요? 백미밥이 더 좋아요? 제가 요번에 시카고 가서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여자분이 와가지고는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는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넷에서 현미밥에 대해서 뭘 봤는데 거기에 무슨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가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자기는 평생 현미밥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한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골다공증이 있어. 저희 어머니도 평생 현미밥만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여러분 현미밥이 더 몸에 좋을까요? 아니면 백미밥이 더 몸에 좋을까요? 여기 솔직하게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백미밥 드시는 분 집에서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한 반. 그 나머지는 현미밥 드시네요. 저도 하도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는 한동안 백미를 먹으면은 설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현대 시각으로 봐서 현미밥이 더 좋은지 백미밥이 더 좋은지 제가 좀 한 몇 시간 두드려 봤는데 제 지능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거는 확실해요, 제 생각에. 70년대 여러분이 70년대 한국에서 살았다면은 당연히 현미밥을 먹었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만약에 살았다면은 거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현미밥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2010년대 지금은 여러분 현미밥하고 백미의 그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쌀이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자라는 지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먹는 게 얼마나 없었잖아요. 그렇죠? 된장에다 그냥 뭐 채소 조금 해서 밥만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키가 이렇게 작아요. 저희 아버지가 피시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었어요. 제가 한 1인치는 넣고 그런 건데 여러분 1인치 깔보지 마세요. 이게 저는 한 2인치만 더 컸으면 저 한이었겠어요. 제 키가 원래 표준 키였어요. 20년 전에 표준 키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에버리지 키가 너무 커가지고는 제가 작아졌어요. 비교적 더 크려고 했는데 안 커져요 이게. 예? 지금 한국 사람 키가 제일 많이 컸대요. 세계에서. 이게 전 부모를 잘못 만나서 키가 안 컸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먹질 않아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70년대는 현미라도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배우는 내용이 이 환경이 달라지면서 인포메이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카고에서 오신 그 아주머니 같이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그러면은 아주머니는 어떤 음식이 더 좋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현미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아니면 백미가 더 맛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백미가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백미 드세요, 그럼 제발. 그러니까 저는 이 안식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상구 박사님도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달라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번 들으면 그게 완전히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우리 교인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희가 받는 인포메이션이 아주 영원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많은 인포메이션은 이게 달라지는 인포메이션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되게 많아요. 요새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뇌를 연구해 보면은 우리 생각을 자유자재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여기 디멘치아라고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나이가 80이 넘으면 50%가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습니다. 치매가 그냥 두뇌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폭삭 두뇌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책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여기 저 샌프란시스코의 북쪽에 벅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그 브레스데슨이라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30년 동안 이 디멘치아만 연구를 했는데 2014년도에 제일 첫 케이스 알츠하이머를 뒤바꾼 케이스를 사이언티픽 저널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럴 수가 없지 하고 지켜봐가지고는 가서 그 사람을 테스팅을 해가지고는 이것은 사실이라고 증명이 됐어요. 그 이후로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치료를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그래서 책을 써냈어요. End of Alzheimer's.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츠하이머는 한 번 걸리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치료가 없어요. 약이 뭐 2개인가 3개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디멘치아가 치료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그러면은 이 두뇌가 왜 망가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죽는 사람들이 한 70%가 늘었거든요. 다른 질병은 많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저 심장병도 16% 떨어졌고 캔서도 요새 많이 치료가 되거든요. 옛날에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캔서를 하면은 5년 못 살았거든요. 요새는 거의 에버리지가 한 10년 늘었어요. 이거 많이 치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를 보면은 여기 이 유전이 있습니다. 여기 못된 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유전을 신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의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 유전이 이 학자들, 이 세상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유전이 생기면서 우리가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돌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의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즈진이라고. 근데 이 유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전 APO4인데 이 APOE4 유전을 두 코피를 가지고 있으면은 알츠하이머 걸리는 확률이 거의 50% 내지 90%예요. 그 40대부터 이 알츠하이머를 걸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 700만 명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망가진 부분인데,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이 세포 안에 이 리셉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리셉터를 세 부분으로 이게 잘리면은 여기 알파 베타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거든요. 요 한 부분이. 그런데 아밀로이드 플렉을 만들어주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리셉터가 있는데 요것을 세 부분으로 잘라주면은 요게 생기는데, 요걸 그냥 한 부분으로 자르면은 요거는 건강한 두뇌를 만드는 요소로 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가 무엇이냐면 이 밸런스예요.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한쪽은 뭐냐면은 두뇌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두뇌를 파괴시키는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파괴시키는 밸런스가 점점 더 무거워지면은 여러분 디멘치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저 밸런스 맞추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좀 복잡하지만 근데 건강식이에요. 건강식이고, 그 다음에 이 블러드 테스트가 한 20개, 한 30개 있거든요. 그거를 다 정확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는 그것을 잘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밸런스거든요. 밸런스인데 이 골다공증도 여기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 골다공증도 뼈가 좀 더 파괴되는 밸런스가 되면은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고, 뼈가 더 튼튼하게 해주는 그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골다공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암도 암세포가 더 쉽게 자라나는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암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암세포를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기관이 더 발동이 되면은 암세포가 많이 생겨도 번지질 않아요. 크질 않고. 그럼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본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두뇌, 우리 암세포, 골다공증,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그 다음에 우리 다이비티스, 예? 그 다음에 우리 혈관, 심장병, 모든 게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쉽게 고치질 못해요. 왜냐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요소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 이 두뇌 시스템 안에 보면은 이 두뇌 뇌 줄기 안에 이 아주 제일 큰 밸런스가 있습니다. 예? 그 밸런스가 뭐냐면은 이 밸런스가 이쪽으로 키우치면은 이 온몸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 박사님 그 오토노믹 시스템 밸런스, 심퍼테릭 밸런스가 있습니다. 싸우려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뛰고 땀이 쫙 흐르면서 이게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밸런스, 그걸 심퍼테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쪽의 밸런스는 침착해지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힐링 스테이트, 그걸 치안, 힐링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패라심퍼테릭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밸런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은 웬만하면은 안 죽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옛날에는 한국에서 환갑 잔치를 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왜 환갑 잔치를 크게 안 할까요? 예? 안 죽으니까 그래. 안 죽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요새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환갑 잔치를 치르고 나니까 10년 후에 또 잔치를 해야 돼요. 칠수를 해야 돼요. 요새는 칠수도 잘 안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8순으로 넘겼습니다. 요새는 잘 안 죽어요. 옛날만큼 예?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의 밸런스가 예?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죽질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 몸이 알아서 자기 밸런스를 찾아요. 너무 심하게 이걸 망가뜨리지 않는 한. 예? 담배도 여러분 매일 2각씩 담배를 펴도 사망률이 4배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뇌를 망가뜨리면은 여러분 두뇌를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두뇌 망가뜨릴 방법은 뭐 대마초를 매일 핀다든가 아니면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 와서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마약을 주거든요. 마약을 매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약을 매일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을 보면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10배가 높습니다. 담배를 2각을 펴도 평생 사망률이 한 4-5배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 두뇌를 죽이는 이 마약을 오래 하면은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데 그걸 통증약 있잖아요. 또 요새는 이제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마약을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몸은 깨끗해요. 간도 깨끗하고 뭐 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변비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마약을 1000mg, 3000mg 여러분 10mg짜리 한번 먹으면 뿅 가요. 그런데 매일 3000mg 먹는 사람을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뭐 복용을 해서 한 건 아닌데 다른 의사들이 치료를 해가지고. 그런데 100mg, 200mg 먹는 사람이 숱하게 많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망률이 10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몸은 멀쩡해요. 그래서 두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안 하고 살면은 두뇌가 그냥 자포자기를 해가지고는 그냥 죽어버려요. 왜 죽는지도 몰라. 그냥 죽어요. 그냥 10배 올라가는 위험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사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두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두뇌가 무엇을 제일 힘들게 하냐면은 결혼 생활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기 이기돈 박사님하고 사모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 결혼을 몇 해 하셨죠? 60년? 야, 제가 맞췄네. 네, 여기 저 사모님 얼굴 보면 한 60년 된 것 같이 보이세요? 예?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견뎌요. 제가 결혼을 2번 해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그래서 이 두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제일 큰 도전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하고 같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 관계입니다. 자식 키우는 거예요.
직장생활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건강한 사람 또 무슨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제가 3년 전에 와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풍부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 자기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고 큰 아이들은 50대에 가면은 100%가 만성 질병에 다 걸리는 것을 하버드에서 35년 동안 연구를 해나가서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구 내용이. 그래서 우리 두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그나마도 결혼 생활이고 자녀 문제이고 동료 문제이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매번 보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일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느낄까요? 하나는 major life event. 예? 인생에 뭐 어떤 그런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큰 질병이 오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던가 아니면 예? 하여튼 뭐 이런 큰 뭐 이쪽에 뭐 산불이 나가지고 집이 타버렸다든가 이런 major life 이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도 이렇게 한 50년 제가 살아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혼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아주 나쁜 일을 전 대학교 때 어떤 여자한테 차여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마음 아파한 적도 있고 그런 메이저 라이프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를 찬 여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 생각은 확실해요. 그때 날 잡았어야지. 그렇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느끼는 조그마한 사소한 일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제 여행을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저한테 내가 챙기라고 했던 가방이 있는데 그거 챙겼냐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그게 뭐냐면은 저 여자들 그 이 화장품 백이고 저 실버로예요. 이거 실버 컬러로 요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어쩜 그걸 기억을 안 나냐고. 내가 챙기라고 말한 건 기억나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그래서 보니까 안 실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뭐냐 그러냐면 큰 가방은 실었거든요 제가. 근데 자기가 큰 가방 바로 옆에다 그걸 놨어요. 그것도 이 복도에다가 걸어가다 걸리라고 잊어버리지 않게. 근데 그걸 제가 잊어버리고 큰 가방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쩜 그럴 수 있다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면서 제가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확실하냐고. 가방을 왜 복도에 놨으면 내가 왜 봤을 텐데 보이는 걸 왜 내가 왜 안 가져왔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돌고 같이 집으로 갔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 봤더니 걸리면 넘어질도록 복도 가운데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줬죠. 제가 똑똑하잖아요. 두뇌를 연구해봤냐고.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눈앞에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뇌라고. 여보 에스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필요 없다고 에스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요. 열받았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열을 더 받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이러한 사소한 일이, 예? 심리학자들 연구를 보면은 부부 생활에서는 여자들은 하루에 한 8번을 겪는데요. 남자들은 머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분명히 8번이었었는데 7번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매일 에버리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총 틀어서 어떤 날은 2번, 어떤 날은 20번 에버리지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8번씩 서로의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가지고 싸우세요? 뭘 가지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다 따져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가지고 다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미쳐버립니다. 뚜껑이 열리고. 예? 그러면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스트레스가 우리 균형을 망가뜨려 가지고는 우리 몸을 해치고 막 디멘치아에다가 캔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염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따질 때 나쁜 음식이 우리 몸에 왜 나쁘냐면은 우리 몸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킵니다. 이 ApoE4 이것이 인플레이션 진이거든요. 이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늘나라 가서 설명드릴게요. 예? 인플레이션이에요. 거의 모든 질병의 기본적인 문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크로닉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가 버려요, 그냥 온몸이. 예?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끌려고 우리 몸에서 뭘 뿜어내냐면 코르솔을 뿜어냅니다. 코르솔이 뭐예요? 제가 코르솔 주사를 놓거든요. 허리에 디스크가 터지면 거기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죽여주기 위해서 주사를 꽂아가지고는 코르솔을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코르솔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기 시작하면은 온 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오면서 두뇌에서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여기 키드니 콩팥 위에 있는 adrenal gland에다 시그널을 보내가지고는 코르솔을 쫙 뿜어버립니다. 근데 코르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은 두뇌가 쇠약해져요. 거기 하이포탈러머스가 이제 히포캠퍼스라고 우리 기억력을 장관하는 그 부분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몸에 나빠요. 그런데 우리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메이저 라이프 이벤트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에 좋은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의대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 MCAT 시험을 쳤는데 제가 잘 봤어요. 제 친구 한 놈이 지 MCAT 잘 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막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제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딱 시험을 쳤더니 그 새끼보다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야 진짜 그냥 막 엔돌핀이 팍 올라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메이저 라이프 이벤트예요.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때 느꼈던 그 느낌, 그 희열한 그 느낌을 어떻게 좀 포착을 해가지고는 평생 그 느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메이저 라이프 이벤트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행복하려면은 이렇게 메이저 라이프 이벤트를 추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이러한 이런 사소한 일이, 예? 똑같은 일인데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갖다 줄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의 수수께끼예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생각 차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의 태도나 여러분은 생각 때문에 똑같은 일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행복을 가져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제 와이프가 40살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40살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40살 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버 더 힐, 언덕을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다운힐이래요, 그냥. 그래서 40대 되면은 젊음을 버리고 이제 노년기, 성숙의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0살 되면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일주일 그냥 베케이션 해가지고 뭐 저기 유럽도 놀러 가고, 그리고 그때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와이프 배우자를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놀러 가고 뭐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40살 때 될 때 제 와이프가 저한테 깜짝 놀라는 저 파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무슨 선물을 좀 사줘야 되는데 무슨 선물을 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 와이프가 제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버는 건 내가 버는데 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으면은 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 정말 몹쓸주예요. 뭐냐면은 이 캘리포니아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한테, 특히 돈 버는 남자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돈을 많이 벌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보통 와이프가 집에 있잖아요. 무조건 반으로 잘라요, 재산을. 와이프가 여자분들은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근래에 제 와이프가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속으로는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에스터, 만약에 에스터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은 에스터 50% 가져가도 내가 괜찮아.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때 기분 좋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50% 가져가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래요. 이제 지금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한 90%를 가져가겠대요. 이야, 요새 여자들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전 배가 아파서 이혼을 못해요,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무슨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물 사려고 고민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아주 기가 찬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면은 지금 선물을 줬는데 자기가 무슨 선물인지를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정말 귀중한 선물이었던 것을 제 와이프가 느끼게 되는 선물입니다. 제가 무슨 선물을 줬을까요? 예? 라이프 인슈런스. 아유,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요. 내가 죽고 나서 받는 선물.
아, 여자 마음이 저렇다니까요. 제가 라이프 인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그 퓨너럴 가가지고 웃지나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 그건 안 되죠. 제가 뭔 선물했냐면은 고민을 하다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전 역시 똑똑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내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정말 기특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한 이틀에 한 번씩 제 와이프가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게 있습니다. 짜증을 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내 몸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닙니다. 제 몸이. 예? 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아주 귀중하게 키워가지고 제 몸이 약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는 막 한동안은 짜증도 내고 막 허기가지고 들어오면은 저는 그냥 막 입에다 막 뭘 쳐넣느라 바빠요. 아직도 가끔 그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막 돼지같이 먹어요. 제가. 이게 스트레스 현상입니다. 스트레스 스펠링을 하면 STRESSERDS잖아요. 예? D잖아요. 스트레스. 그거를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대말. 거꾸로 스펠링 하면은 디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꾸로 디저트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제 몸으로 느껴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막 먹고 싶어 그냥.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딱 30분을 쉬고 싶어요. 그럼 저는 옷을 싹 벗어요. 예쁘게. 그런 침대에 쏙 들어가지고는 텔레비를 탁 켜고는 CNN 뉴스나 아니면 골프 채널을 틀고는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옷을 벗으면은 옷장에 가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장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침대 바로 옆에다 옷을 싸놔요. 이게 한 열흘이 되면 옷이 이렇게 쌉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맨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다 큰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아니 당신 이런 사람인지 그 강의하면서 듣는 사람도 아냐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아느냐고, 강의를 하면서. 모르면 확실하게 해주고 내가 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마음속으로 어떤 선물을 했냐면, 내가 내 에스더한테 이불을 선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부터 여태까지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불을 제 와이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옆에 옷 치웁니다. 제 옷. 제 옷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에 이불 개키는 것까지 더 했어요. 옷을 치우니까 이분이 딱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덤으로 옷까지 이불까지 이렇게 개켜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에스더한테 가서 에스더, 당신 선물을 내가 이분 해줄게. 예? 내가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요? 콧방귀를 끼죠. 안 믿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당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20년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분을 계속 제 옷을 챙기고,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 가지고 제가 말이 많네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똑같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제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가 있고 시부모가 있으면은 평타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 말로는
이유가 없대요. 예? 시어머니는 그냥 밉대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와이프가 솔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예? 이유가 없대,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노력을 한대, 노력을. 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게 되니까 그냥 사람을 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하게 했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사람 시키고, 저희는 애가 처음 나왔잖아요. 가정부를 2명 두니까 2명이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를 또 하나 시켰어요. 3명을 채용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알게 됐냐면은, 그럼 나는 뭐야? 내가 할 게 없어졌어요. 할 게 없어지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더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은, 야, 내가 I have to engage. 예? 내가 이 삶에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연구 내용에 설거지를 잘하는 남자들은 부부관계의 만족감이 높대요. 그 연구 내용을 보니까 또 이게 설거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 하나하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맞서는 내 태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은 이 스트레스풀한 이 이벤트가 나에게, 예?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부 관계, 예?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와이프는 한번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은 지난 18년 동안 있었던 일을 쫙 요약해가지고는 30초 만에 그냥 따발총으로 쏴버려요.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제 와이프가 너한테 나쁘게 한 짓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뭘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제 아이폰을 갖다 놓고는 제 와이프가 잘못할 때마다 제가 그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예? 무조건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래서 Esther's blunder, 에스더의 잘못된 점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꽉 찼어요. 지금 메모리가 모자랄 것 같아.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적을 때는 열받아가지고 막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걸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둘이 같이 읽어요, 그냥.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연구 내용에 보면은 똑같은 사소한 일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이, 예? 여러분의 에너지를 갖다 주고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 역할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기묘한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는 이 두뇌 기관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은 정말 찬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찬양이에요. 찬양. 예? 다윗 왕도 찬양입니다. 솔로몬도 찬양,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잘못한 짓을, 그래도 찬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아뢰이고 기도 생활을 하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죽일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로 돌변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굉장하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내 삶에도 이 신현걸이란 이 닥터 신,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러지만 제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희망이 있고, 예? 과거가 아무리 어떻다 그래도, 예? 나의 삶에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정말 깨질 수 없는 믿음을 가져준다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예?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쉽게 바꾸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녁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저녁엔 그 현대 질병,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현대 질병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